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술작가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미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40여 분간 이곳에서 벌어질 일이 미술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이곳은 평화문화진지 입주작가 성과보고전입니다. 저는 여기에 입주해 있는 미술작가이고요. 평화문화진지는 도봉구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작과 시민의 예술 향수를 목적으로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미술이라는 것을 제도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제도가 증명하고 있는 미술작가입니다. 바깥에 포스터가 있고 여러분 관객이 있고 그리고 저 작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미술이 아니겠습니까? 현대미술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감싸주니까요. 가치평가에 어떻든 분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술입니다. 예술입니다. 게다가 충분 조건을 향한 금상첨화로 미술평론가 이수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미술기획자 이수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로서로 미술 전시에 관객이 되어주는 미술 작가분들 오셨습니다. 그럼 다 같이 미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미술작가 명왕성가의 만남. 오늘 저처럼 자신이 미술 작가임을 증명하려고 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라인 미술작가 솔고의 환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룡사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려서 새들을 유인했던 바로 그 솔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미술작가 명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명왕성, 그리고 직업이 미술작가라는 것이지요. 내가 미술작가 명왕성을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1월 19일입니다.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그날 바로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우주선 이름은 뉴 호라이즌스. 뉴 호라이즌스는 지구 바깥으로 탈출한 가장 빠른 로켓을 타고 지구를 탈출했습니다. 그 로켓은 1초에 16.26km, 초속 16km를 날아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센 로켓이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를 벗어난 객체였습니다. 호라이즌스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지구 바깥으로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작가 명왕성을 우연히 만난 것은 서울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쪽에 있는 어떤 국지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갔는데 서울에서 아주 먼 그 남쪽 분지 도시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기차 시간을 기다리며 서성이다가 플랫폼 아래 기차 레일이 보이는 2층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여러 기차 레일들이 어지럽게 여러 겹 겹쳐 있었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기차 레일들은 저 멀리 소실점으로 모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기차 레일들이 만나는 소실점 끝은 태양계의 끝처럼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저 끝에 제가 가려는 분지 도시도 있었을까요? 그 남쪽 도시는 서울에서 직선으로 237km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을 거치며 기차가 간다면 그것보다는 더 멀어지겠지요. KTX는 시속 200km로 달립니다. 한국에서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이동수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도시는 기차를 타면 갈 수 있습니다. 기차 레일들은 소실점으로 모인 듯하지만 결코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계속 이어지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도시는 기차를 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소실점 너머로 그 먼 곳으로 저는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때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서울역 플랫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힐끗 보니까 플랫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어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유심히 골똘히 한참 바라보더니 눈은 계속 아이패드를 향하고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요? 지금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까?
혹시 도를 아십니까? 하시라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신지요? 아, 작가명을 쓰시는군요. 명왕성.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뭐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명왕성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작가 명왕성은 검색되지 않았고 태양계 9번째 천체 명왕성이 검색되었고, 그리고 그날 신문기사로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다는 것이 검색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 끝에 있는 천체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를 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천체 명왕성은 1930년 2월 18일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툰보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퍼시벌 로웰이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의 공전과 자전 주기를 계산해서 아마도 그 너머로 9번째 행성인 행성 X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지요.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행성 X가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 밝혀내었고, 행성 X는 자신의 존재를 지구에게 알렸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좀 재밌는 사람인데요. 일본에 놀러 왔다가 조선까지 놀러 왔었거든요. 그리고 석 달간 조선에 머물면서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1883년 조미 수호 통상 사절단이 미국에 갔을 때 국서도 번역하고 안내하고 통역을 했습니다. 갑신정변이 그 다음 해 1884년에 벌어지자 일본에 있던 로웰은 갑신정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리포트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로서 퍼시벌 로웰은 화성에 운하가 있다, 혹은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아마도 1930년대 미국인에게는 일본, 조선, 화성, 명왕성이 같은 신급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련히 일진 광풍이 훅 불어오더니 시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어디선가 후훗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함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이럴 때 하는 말이 있다. 귀신이면 썩 꺼지고 사람이면 나오너라. 무엇이냐 너희들은? 귀신이냐? 환영이냐? 예술작품들이냐? 혹시 미술작가들이냐? 미술작가 명왕성이 보낸 사신들이냐? 그는 진짜 도사였나? 너희들은 3명, 1, 2, 3, 3명이고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신 오라이들인가? 너희들은 3명, 하나, 둘, 셋, 사람의 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 삼신할미인가? 삼신할미의 삼신은 신이 셋이라는 것인가? 동양 철학관이냐? 지금 여기 평화문화진지에서 우리는 미술작업 중이다. 지금은 개인전 작업 중이다. 저것들은 내가 만든 환영인가? 내가 만든 미술작품인가?
흐흐흐 기다려라. 나는 미술 작가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싫어한다. 되지 않을 테다. 절대로. 제4장. 그리고 7개월이 지난 후 2006년 8월 24일 작가 명왕성에 개인전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작가 명왕성이 내가 만든 환상인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개인전에 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결정되지 않은 것들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견디거나 심지어 즐길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 예술이겠지요. 알 수 없는 것이 닥쳐오면 우린 알 수 없는 것 그대로 대면하지 못하고 기어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번역하여 기지의 세계로 만들어 부리고 맙니다. 표현하고 재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편견, 뒷담화를 발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식과 일상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술과 상식은 극과 극인가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의 전시장에 갔습니다. 미술작가 명왕성은 보이지 않았고 역시 관객은 없었습니다. 미술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저는 전시장 입구에 놓여있는 리플렛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미술의 순서이니까요. 그런데 리플렛에는 작가 명왕성의 이름은 없고 작가 외행성 134430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리플렛에 의하면 작가 명왕성은 2006년 8월 24일부터 외행성 134340이라는 이름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두 개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름을 여러 개 갖는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다만 그 이름들이 의미가 있다면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어떤 것이 된다면요. 리플렛의 요지는 그가 신라인 미술작가 솔거의 환생이며 1500년 전 황룡사 담벼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려 새들을 유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자신이 신라인 미술작가 솔거의 환생임을 증명하기 위한 전시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의 순서에 따라 저는 작품 감상 이전에 리플렛을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의도, 작가노트, 미술비평가의 해석 등이 적힌 리플렛의 글자들은 매우 귀찮아하면서 그리고 매우 불안해하면서 대충 읽어보았습니다. 현대미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낱낱이 분석되고 해석된 텍스트의 몸을 맞추시킨 후 텍스트에 의한 선입견으로 무장합니다. 미결정성, 불확정성을 길어오르느라 애쓴 미술작품의 생물성을 마비된 눈으로 보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도 안전하지요. 그의 작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솔거의 소나무 그림입니다. 솔거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요. 솔거는 신라시대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48, 열전8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거는 신라 사람으로 출생이 한미하였으므로 그 시족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선천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다. 일찍이 황룡사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줄기에는 비늘처럼 터져 주름지었고 가지와 잎이 얼기설기 서리어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들이 가끔 바라보고 날아들었다가 조달함에 미쳐 허둥거리다가 떨어지곤 하였다.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날아왔다가 막상 새들이 벽에 당도해 보니 이차원 평면이었다. 그래서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보다시피 솔거는 화가가 아니라 일루셔니스트였습니다. 그는 환각을 일으켜 새들을 유인하는 마법사 주술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영상 작품입니다. 작가 명왕성이 사탕을 그리자 뱀사탕이죠. 개미들이 진짜 사탕인 줄 알고 왔지만 사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여학생 허수아비 작품입니다. 새들이 날아와 알곡을 먹으려고 날아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당황해 하다가 다시 알곡도 먹지 못한 채 날아갔다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작가 명왕성은 화장실 문에 한쪽 칸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리고 다른 쪽 한 칸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스스로를 여자 아니면 남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쪽엔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이쪽에는, 이쪽 화장실에는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림의 힘은 놀랍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자 그리고 남자 단 두 개로 나눈다는 것. 여자 남자 두 개의 성으로 사람을 가두는 별개의 마법 중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기원전 17년 전 한반도 북쪽에 어떤 나라에 이름이 유리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유리 왕이 지어 불렀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새들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서로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그런 것이라고 믿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특히 자연이 자기 마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서정시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물고기도 그림과 우정을 나누며 하늘의 별들은 인간의 운명을 위해 빛나는 줄 아는 휴머니즘 범신론의 주술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가고. 그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5번째 작품은 서사 도큐멘터리 황제 불면증 작업이었습니다. 작가 명왕성은 먼 옛날 솔거의 몸으로 생을 살았을 때 당나라 황제의 침실 벽에 산과 물을 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풍경 그림 안에는 높은 산 속에 대홍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큰 소리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그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자 휑한 눈과 허석한 얼굴로 황제는 그 폭포 그림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물소리는 이곳과 저곳,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소리였을까요? 잠이 들면 멀리 떠나버릴까봐,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날까봐 황제는 잠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잠이 안 왔는데 그림 핑계를 댄 것일까요? 그 물을 건너간 자가 황제의 불안한 잠자리로 매일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많은 자들을 물 건너 저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허다했을 테니까요. 그 물소리를 들으며 황제는 어떤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퍼포먼스입니다. 저기 초상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곳에 살을 날려보겠습니다. 마치 궁중 여인들의 시기와 암투를 다루는 드라마처럼요. 사람 얼굴을 그린 그림에 살을 꽂는다면 저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이를 해치는 것일까요? 저것은 단지 종이일 뿐이니 저기에다 살을 꽂는다 해서 제가 전혀 기분이 나쁘거나 찝찝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상 화살을 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단지 종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찝찝하지 않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진짜 이 사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작가 명왕성의 개인전 이후 9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고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 전화번호를 물었던 그에게 전화번호 대신 메일을 알려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작가 명왕성은 지금 태양계 끝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행성 플루토라고 불렸던 천체를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루토, 아시다시피 플루토는 로마 신화에서 죽음의 명부의 신 이름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라고 불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명왕성입니다. 작가 명왕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천체를 향해 여행을 떠난 겁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작가 명왕성은 왜 갔을까요? 죽음의 세계는 5개의 달이 든다고 합니다. 스틱스, 카론, 케르베로스, 히드라, 닉스. 명부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틱스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인색한 뱃사공 카론이 있고 머리가 3개인 개, 케르베로스가 있고 머리가 9개인 바다뱀, 히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여신, 닉스가 있습니다. 밤의 신, 닉스, 죽음의 의미로서의 밤입니다. 밤은 죽음, 낮은 생명, 이런 식의 클리셰는 모든 문명의 공통점입니다. 시시합니다. 작가 명왕성은 태양계 끝에 있는 명부의 세계 플루토를 향해 2006년 1월 19일에 지구를 떠났습니다. 저를 만난 서울역에서요. 그러나 그가 우주로 떠난 지 불과 7개월 후인 2006년 8월 24일에 어둠의 천체 플루토는 사라졌습니다. 작가 명왕성은 플루토로 향하는 여행 도중에 플루토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이 플루토를 행성에서 퇴출시켰기 때문입니다.
플루토는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외행성 134, 340이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이 한창이던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툼브에 의해 발견된 태양계의 9번째 행성 플루토는 2006년 8월에 사라졌습니다. 작가 명왕성이 지구를 떠나 여행을 했던 목표는 플루토 혹은 외행성 134, 340이었지만 막상 플루토 근처에 도착한 그는 플루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플루토의 중력보다 약해야 끌려 들어갈 수 있는데 그의 힘은 플루토보다 더 세서 끌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초속 22.58km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작가 명왕성은 플루토를 지나며 한 몇 점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작가 명왕성이 타고 간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는 7개의 눈이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 보이는 캡시. 캡시는 대기에서 방출되는 이온 밀도와 구성을 계산합니다. 그 밑에 있는 스와프는 플루토와 태양풍의 상호작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리는 고해상도 지질학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7개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담겨 있다가 지구에 전송됩니다. 지구에서 방송 6시간 거리에서 보내온 6.25GB의 데이터를 지구에서 다운로드하는 데는 15개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방금 본 뉴 호라이즌스가 보내왔다고 하는 플루토 사진은 다운받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포샵으로 치장된 후 프레스에 공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 사진은 진짜 플루토일까요? 우리가 본 사진은 데이터들일까요? 우리가 본 사진은 뉴 호라이즌스가 본 것일까요? 우리가 본 사진은 지구의 전체 데이터 분석가들이 본 것일까요? 플루토는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일찍 동풍이 몰아치고 눈앞에 아득히 안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내 귀가 세 개여야겠구나. 너희의 말을 들으려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어떤 예술가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행성이 태양의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일까. 유쾌한 예언이다. 좋다. 한 가지만 더 알고 싶다. 너희가 마술의 힘으로 그것까지 알 수 있다면 말해다오. 언젠가는 개인전이 사라지겠느냐. 언젠가는 미술이 사라지겠느냐. 알아야겠다. 이걸 거절한다면 너희는 서정적으로 재현당할 것이다. 말해라. (2013년에) 보이저 1호, 2018년에 보이저 2호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작가 명왕성은 2029년에 태양계를 벗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태양계 바깥에서도 미술 작품을 해서 제게 보내올까요? 내가 그의 데이터를 다운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미술작가 명왕성은 거듭된 삶을 살았고 매번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오늘 단촐한 이 미술 전시를 어디서 들었는지 작가 명왕성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